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날이 춥습니다. 추우니까 좀 사람들이 약간 의기소침하고 약간 무기력해져요. 계속 침대에서만 뒹굴거는데 거의 그렇지 마시고 어깨 활짝 펴고 기지개 펴고 스트레칭 하면서 따뜻한 차 한잔 마시고 하루를 또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산책도 하고 하면 좋아요. 제가 아주 재미있는 글을 봤어요. 경제적으로 여러분 여유 있는 사람들의 이 얼굴을 보면은 인상이 좋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 그 인상이 좋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경제적인 여유가 왜 중요한지 압니까? 단순히 사고 싶은 거를 다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이 없으면 이 사람 인상이 달라져서 그렇답니다.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리면요, 삶의 찌든 기색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얼굴에. 반대로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사람 인상이 부드럽고 약간 온화해지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다는 건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몇만 원 벌겠다고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의 초라한 모습, 이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얼굴에도 여유가 깃드는 거예요. 그게 돈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땀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표정에서 고단함을 지우고 그 자리에 다정한 여유를 채워넣기 위한 아주 귀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더 좋은 삶을 위해서 고된 하루를 이제 묵묵히 견디고 이겨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삶, 그게 아름다운 삶이야.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 좀 고단하지만은 그래도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투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소소한 삶도 좋은 것 같아. 하여튼 최선을 다하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좀 피곤하더라도 하다 보면은 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요즘 막 코스피도 많이 오르고 막 잘 풀리니까 다들 뭐 기분이 좋을 거예요. 기분이 좋을 겁니다. 지금 굉장히 뭐 난리지 지금 뭐 코스피 막 5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니까 올해 보니까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성과를 좀 내면서 뭔가 아시아 증시로 눈을 돌리는 거의 글로벌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 증시, 이 코리아 증시가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어요. 기록을 했는데 여전히 저평가다 이렇게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금융투자학에 따르니까 그 골드만삭스의 그 본부장이 최근에 한국 주시장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이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지난해 한국 주요 지수의 코스피 200이 95% 상승했대요.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과거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 공대 증시는 주가 순자산 비율 PBR 1배 미만인 기업 비중이 여전히 70%를 넘는데 미국 5% 미만, 일본 45% 이렇게 비교를 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PBR 1배의 그 미만 기업 주가가 장부 가치보다도 그 낮게 인정 거래된다는 의미로 저평가 기준으로 활용이 되죠. 지난해 한국 증시 상승 요인으로 AI하고 반도체 방산 등을 지목하면서 배당 소득 분리과세 시행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그 신흥국이나 그 일본 제외의 그 아시아 등으로 묶지 않고 한국 시장만 별도로 분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은 일본 정부가 정책으로 기업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증시가 급등했던 2020년 상황과 유사해요.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가 보유 비중이 낮아서 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많은 만큼 올해 한국 증시의 새로운 변화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 노르웨이 운용사죠. 스카젠 이달 20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난해 한국 시장 비중을 확대한 결과 신흥국 펀드가 초과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IT하고 반도체 강세와 함께 한국 정부의 주주 환원 정책 등으로 성과를 냈고 삼성전자의 수익률 기여도가 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 슈로더도 올해 전망을 통해서 그 아시아 등 신흥시장에서 그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대만이 AI 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파운드리 메모리, 전력 시스템, 칩 테스트 등 각종 분야를 주도하는 만큼 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죠. 슈루더는 한국은 그 배당 제도 개선과 이 소액주주 보호 등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돋보이는 아주 그러니까 뭐 좋은 시장이다, 뭐 그렇게 떠올랐다, 예,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돋보인다. 그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계 기관들의 관심이 커진 만큼 추가 자금 유입 기대감도 제기되고 외국인 지분율이 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대부분 삼성전자랑 뭐 하이닉스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추가적인 외국인 매수의 유입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삼성과 하이닉스를 많이 샀다는 거야. 대형주 위주로만 샀기 때문에 올랐어요. 지금 중소형주가 더 올라야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시장이 예상치를 또는 그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인텔 주가가 시간에 걸려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 10% 이상 급락을 했는데 그 AI 서버용 칩 수요는 폭발적이지만은 그 인텔 부활이 열세로 꼽히는 차세대 18A 공정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번지면서 좀 안 좋았죠. TSMC나 삼성전자보다도 과도하게 높아진 주가에 대한 거품론도 있더라. 뭐 주가만 계속 올랐어 보니까. 인텔 보니까 지난해 4분기 매출 137억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이 15센트를 기록했고 매출은 시장조사 업체 LSEG가 집계한 그 전망치인 134억 달러를 웃돌았어요. EPS 역시 예상치보다 2배 이상 많았고 데이터 센터랑 AI 부분 매출이 증가한 영향이 컸습니다. 그런데 호실적을 발표한 직후 인텔 주가는 시간에 의해서 막 13%까지 빠지더라고요. 올해 1분기 실적 예상치가 빌미가 됐고 인텔은 지난 올 1분기 매출이 117억에서 127억 달러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 시장의 전망과 비슷하거나 적었죠. 0달러로 제시한 조정 EPS 전망치도 적자를 면하는 수준에 그쳤고 인텔이 예상한 올 1분기 매출 총이익률은 34.5%, 인텔 역사상 가장 낮더라. 인텔의 그 최고 재무 책임자가 CFO가 컨퍼런스 콜에서 지난해 강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축했던 재고가 1분기에 모두 소진될 거라고 하죠. 올 1분기 공장 가동률을 최대한 높여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재고가 바닥나면서 1분기 매출이 지난해 4분기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메모리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 수익성도 악화될 전망이고 그러다 보니 인텔 CEO는 회사를 회복시키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하여튼 급하게 오르면 여러분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거품 조심해야 합니다. 거품. 이 거품을 잘 구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삼성전자가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장중에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몸집을 키우면서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가 15등까지 갔다. 하이닉스는 역시 시총이 큰 폭 늘면서 지난해 200위권에서 지금 31위까지 올랐어요. 31위 하이닉스가. 하여튼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보통주 900조 3,769억, 우선주 90조 8,180억, 총 991조 1,949억 원. 대단합니다. 장중에 처음으로 시총 1,000조 원을 돌파하게 됐다. 국내 증시에서 단일 기업이 시총 1,000조 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처음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시가총액도 빠르게 늘었고 삼성 주가는 지난해 말 11만 9,900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26.8% 올랐습니다. 이때라서 같은 기간 시가총액 규모는 190조 원 정도 넘게 불어났더라. 전 세계 기업 시총 순위도 크게 뛰었어요. 기업 시가총액 집계 플랫폼 그 컴퍼니스 마켓캡에 따르면은 삼성전자는 전 세계 시총 15등이에요. 24년 1월 19등에서 지난해 1월 43등까지 밀렸는데 다시 20위권에 올랐다. 하이닉스도 상승세가 거칩니다. 하이닉스 주가는 이달 들어서 17.8% 올랐고 시가총액은 558조 3,778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이닉스의 전 세계 시총 순위는 31위. 지난해 24년
1월 초만 해도 하이닉스는 194등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1월 초에 200위권 안에 들지 못했는데 껑충 뛰었다. 당분간 반도체 업황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세는 지속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빨리 삼성전자가 시총 10등 안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시총 10등이에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